네, 눈치 게임 치열한 시작에서 살아남으려면 나만의 주관, 나만의 전략이 필요하잖아요. 나만의 전략 가지신 분과 오늘 빅터뷰 시간 꾸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은국 작가님 나와주셨고요. 인사 먼저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추운 날 나와주셨습니다. 저희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겠지만 요즘 작가님께서 관심 폭을 넓히고 계신 코인 이야기를 좀 더 집중해서 오늘은 해볼까 하는데요. 일단 지난 여름 따뜻할 때 뜨거울 때 출연해 주셨을 때는 코인 비중 이제 늘리고 있다 시작하셨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지금 작가님의 포트폴리오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주식 코인 투자 비중 먼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코인 비중이 지금 엄청 크지는 않은데, 네. 네, 그래도 이제 액수로 보면 이제 USDT까지 포함해서 37만 정도까지는 올라온 것 같아요. 37만 그 USDT 정도? 그러니까 제가 하고 있는 게 지금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리고 USDT 그렇게 있거든요. 네네. 뭐 그래도 당연히 이제 제 그 금융자산 비중이 훨씬 더 크죠. 네. 아직은. 네. 아직은 그러면 그것 제가 원하는 거는 그 네. 코인 비중이 이제 코인이 알아서 이제 쫙 올라져가지고 네. 이제 그 이제 금융자산과 매칭이 되는 걸 원하기는 합니다. 네, 그게 좋겠죠. 네. 아직은 그러면 코인을 투자한다라고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봤을 때 비중은 이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5% 정도로만 유지하는 게 좋을까요? 뭐 5%, 6%, 7% 정도인 것 같은데, 네. 근데 물론 이제 이게 가격이 오른다고 치면은 비중이 더 커지겠죠. 네. 근데 이제 제가 제 돈을 투입하는 거는 전체 자산의 5, 6% 정도까지 할 것 같고, 네. 네, 그 후에는 제발 올라줘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추가 자금을 투입할 것 같진 않아요. 그러면은 역시 포트폴리오의 대부분은 지금 시기에서는 주식 비중으로 간다라고 작가님 봐야 될까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게 뭐 주식도 있고 채권도 있고 금도 있고요. 그러니까 되게 이제 신기했던 게 제가 이제 11월, 4월에 와가지고 이제 10월 말에 포트폴리오를 조정을 했는데 저는 사실 이제 한국 주식으로 가장 많이 벌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뜬금없이 그 한국 장기채로 가장 많이 벌었어요. 네. 오. 그게 지금 20% 이상 수익이 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했죠 이게. 네. 채권으로 20%? 채권이 뭐지? 뭐 이런 거죠. 네. 이래서 네. 자산 배분이 중요한가 봐요. 어디서 자금이 가장 튈지 모르니까 맞아요. 채권에서요. 예, 맞아요. 저도 이제 그러니까 미국은 뭐 이제 주식도 잘 될 것 같았는데 거기서도 당연히 채권이 많이 올랐는데 그거보다 가장 수익이 많이 난 게 이제 그 자산군별로는 한국 채권이었어요. 그래서 한국 채권? 네, 뭐지? 그랬죠. 네. 일단은 그렇게 포트폴리오가 운영되고 계시군요. 그러면 이것도 궁금합니다. 코인을 조금 더 오늘은 이야기해본다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최근에 저희도 방송 중에 네. 비트코인 가격 상승세에서 많이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다가 중순에는 일단은 조금 갇힌 모양새다라고 요즘은 보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4월부터 10월까지는 계속 좀 갇혀 있었죠. 네. 그 25,000에서 뭐 31,000인가 그 수준에 갇혀 있었죠. 네. 그리고는 11월에 네. 폭발적으로 오름세가 나타났다가 10월 24일. 예, 기억이 그냥 잘 납니다. 아직도 10월 24일. 예, 뽕. 예, 제가 그 다음 날에 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네. 그러면은 네. 이때 늘려야겠다가 아니라 계속적으로 비중을 어떻게 보면 늘리고 계신 거네요, 작가님. 예, 기속적으로 늘리고 있는데 네.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올라갈 때 이제 새로운 박스권을 돌파하고 다시 올라갈 때 계속 추가 매수를 하는 쪽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 투자자들은 그거를 반대로 하기 때문에 골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대부분 투자자들은 오히려 박스권을 하향 돌파할 때 싸진다 해가지고 들어가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네. 근데 이제 특히 코인 같은 경우는 추세가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싸지는 것이 더 싸지고 더 싸지고 더 싸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되게 위험해요, 그거는. 그래서 반대로 이제 박스권이 있는데 그걸 상향 돌파할 때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라인을 기술적으로 깨지 않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추세가 계속해서 강력한 쪽에 붙는 게 맞다.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추가 매수를 하실 때 그것도 궁금해요. 가장 큰 비중은 아무래도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가지고 계실 테니까요. 네. 코인 가격 오르고 있다. 내가 더 사야지라고 마음을 먹으셨을 때 무조건 1순위로 비트코인을 보시는지 아니면은 차선책도 두고 그 안에서의 추가 매수를 고려하시는지도 궁금해요. 이게 그 투자자 스타일에서 좀 다를 것 같은데 네. 확실히 그 어느 정도 좀 중장기로 가려고 하면 그러니까 좀 보유를 하려고 하면 비트코인 이더리움이 맞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알코인 얘기 나오는데 그 왜 알코인이 장기 보유는 좀 안 좋은가 그건 얘기는 그때 하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비트코인 할 때 정말 중요한 거는 4년에 한 번은 크게 망한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올림픽처럼. 네. 그게 이제 2014, 18, 22 그리고 다음은 26이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저는 2026년에 나는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어라 사람 만나면 그 자리에서 비웃을 겁니다. 네. 그때는 안 되니까. 그때 안 되는 거죠. 네, 그죠, 그죠.
그렇죠. 네. 근데 지금은 중요한 건 지금 26년이 아니고 23년이기 때문에 지금은 괜찮다라는 거죠. 아, 그렇군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차이는 없어요, 추세상으로? 보통 상승장에는 이더리움이 비트코인보다 조금 더 많이 오르기는 하던데요. 네. 근데 뭐 이번은 그럴지는 저는 잘 이제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근데 어차피 그 두 개가 그 이제 대표 코인이고 그리고 예를 들면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실물 경제에서도 쓰임이 있는 코인이기 때문에 일단 두 개는 그래도 좀 중장기적으로 좀 가져가고 네, 음. 알트코인은 단기적으로 투자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슈 가운데 하나를 좀 이야기해보자. 현물 ETF 사실 뭐 추세가 가장 중요하긴 하겠지만 이슈와 맞물려서 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현물 네. ETF 관련된 이야기를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네. 요 이슈는 어떻게 코인 매수 고려하고 계신 분들은 활용할 수 있을까요? 일단 뭐 그 제가 뭐 이쪽 전문가는 아니기는 하지만 그 지금까지는 SEC가 뭐 고객 보호 뭐 이런 명분을 대가지고 계속 현물 ETF를 막아 왔어요. 네. 근데 이제 대법원이 미국 대법원이 와가지고 야 그거 진부하니까 좀 딴 이유 좀 될 수 없니?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SEC가 했는데 근데 이제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제 블랙록 등 기관들이 현물 ETF를 신청을 했고 그리고 SEC가 지금 수정 작업을 몇 개 요청을 했대요. 근데 보통 이제 그 안 하면은 수정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꺼져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팀장님한테 이제 뭔가 보고서를 갖다 줬을 때 이게 뭐야 이 새끼야 하면은 이제 다시 처음부터 해야 다시 하는 해, 이런 거고. 거. 근데 이제 네. 와가지고 그래 야 이거 고쳐와 하면은 오케이 한 두 번 정도 고치면은 되겠네라는 거잖아요 사실은. 네네. 근데 그래서 이제 대부분 좀 코인 쪽에 좀 아시는 분들은 그게 그 현물 ETF가 승인될 가능성이 안 승인될 가능성보다는 크다라고 보고 있어요. 확률이 50%는 넘어섰지 않았나라는 게 지금 컨센서스인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현물 ETF가 왜 중요하냐를 좀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현물 ETF가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우리가 개인이면은 어떤 거래소에 가가지고 코인을 사고 막 이래야 되잖아요. 네. 근데 거래소는 다 해킹이 좀 취약해요. 사실 이게 실제로 거래소가 털린 경우가 굉장히 많이 많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관들이 그래서 그런 거래소에 돈을 넣어가지고 투자하기가 참 좀 어렵거든요. 이제 고객 돈이고 막. 근데 이제 그 ETF가 생겼다라고 하면서 제가 금융시장에서 제가 그 ETF만 사면 비트코인 가격을 추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관 자금이 좀 많이 몰려올 수 있다라는 큰 호재가 되는 거죠. 아니 근데 지금 선물 ETF도 있는데 굳이 현물 ETF가 필요한가라고 할 네.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원자재 같은 경우도 이제 선물 ETF가 다 있거든요. 금도 있고 은도 있고 구리도 있고 다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선물 ETF는 그 현물의 그 가격 그 변동성과 똑같이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보통 그 예를 들면 이제 석유값이 10배 올랐다 하면은 야 그럼 그 선물 ETF도 10배 오르는 거 아니냐는데 보통은 아니에요. 뭐 롤오버 코스트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보통 이제 현물이 오르면은 선물은 그만큼 안 올라요 이게. 네. 근데 현물은 이걸 그대로 따라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비트코인이 100% 올랐다 하면은 이 ETF도 같이 100% 올라주겠죠. 네. 그러면은 비트코인을 더 사고 싶으신 분들 아니면 시작해 볼까 하시는 분들이 그냥 비트코인 하는 것보다 현물 ETF를 사는 게 매력이 있을까요? 그렇죠. 그냥 그 듣도 보도 못한 거래소에 가가지고 비트코인을 사는 거보다는 소위 블랙록이나 이런 데서 어느 정도 보장을 해주는 그 현물 ETF를 사는 것도 방법이 될 수가 있죠. 네. 작가님이시라면 고객 친한 친구다. 그러면 네. 나 코인 사고 싶어. 그러면은 1월에 기다려봐. 현물 ETF 나와라고 그걸 추천해 주시겠어요? 아니면 야 가격은 이제부터야. 지금이라도 추가 매수 시작 이렇게 추천을 해주시겠어요? 뭐 일단 뭐 저 같은 경우 전에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뭐 지금 사도 괜찮다고 말을 하기는 하는데 그 확실한 건 ETF가 생기면은 이제 그 후에는 기관 자금이 훨씬 더 많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거 승인되는 거 보고 들어가는 게 리스크가 조금 더 적은 방법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승인되기 전에도 이제 승인이 임박해 있으면 그때도 이제 많이 오를 테니까 그 전에 들어가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어요. 그거는 이제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죠. 그래서 그래도 리스크를 좀 많이 줄이고 싶으면 승인된 후에 들어가는 게 방법이 될 것이고 이제 그 승인 기대감 때문에 많이 오를 거라고 판단하면 지금 들어갈 수도 있는 거죠, 사실. 네. 내 판단과 투자 성향이 여기서 더 중요할 것 같네요. 예, 그렇죠. 근데 그 제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4년에 한번 올림픽처럼 망하는데 그게 26년이기 때문에 저는 25년까지는 좋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ETF 승인이 되든 말든 지금 들어가도 뭐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걸 보면 비트코인 정말 이 추세, 이 큰 틀이 정말 중요한 거는 같아요. 네. 그러면 최근에 많이 이게 사실은 그렇습니다. 최근에 많이 오르면 정말 많이 오른 것 같거든요. 네. 거품론도
나와요. 언제나 네네네. 나오는 예, 예. 것 같아요. 그 네. 부분에 대해서 작가님은 어떻게 이야기해 주실까요? 그래서 저도 그걸 분석을 좀 해봤는데 2024년 4월 말에 이제 반감기라는 것이 오잖아요. 네. 비트코인의 공급이 이제 줄어드는 때가 오는데 그래서 이제 그 보통 비트코인이 그 반감기 한 12에서 18개월 전부터 오르기 시작해요. 이제 그때 저점을 찍고 이제 오르기 시작하는데 보통 그 이제 반감기 전에도 많이 올라요. 그 3차 반감기 전에 한 180% 정도 올랐고 지금 4차 반감기 전에도 한 180% 정도 이제 올라온 상태이고요. 그러니까 1차, 2차 반감기 전 더 많이 올랐어요. 그거보다. 근데 여기서의 핵심 포인트는 반감기 전에도 꽤 오르는데 반감기 후에는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올랐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예를 들면 3차 반감기는 그 전에 180% 정도 올랐고 그 후에 한 680%인가 정도 이제 올랐어요. 예. 2차 반감기는 이제 전에 200 몇 프로 올랐고 후에 한 3000% 정도 이제 올랐고요. 그래서 저도 4차 반감기 후에 또 이제 그 전에 오른 거보다 퍼센티지로 더 오르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이죠. 예를 들면 그 전에 180%가 올랐다라고 하면은 그 후에는 뭐 예를 들면 뭐 300%, 400%, 500%가 추가로 오르지 않을까라는 게 제 추측인데 물론 이거는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도 이 추측의 영역에 조금 더 생각을 해본다면 이것도 궁금해요. 사실 이 네. 반감기가 4년에 한 번씩 오는데 사실 그때마다 반감기의 그 영향력이 다르거든요. 맞아요. 그 영향력이 좀 줄어드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그 다음 반감기 2028년에는 그 임팩트가 24년보다 훨씬 더 적어질 거라는 그 예상이 지배적이고 저도 그거는 당연히 어느 정도 동의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요. 네. 사실. 왜냐면 이제 그 반감기 폭이 더 줄어드니까요. 근데 그래도 이번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먹히지 않을까라는 게 생각이죠. 네. 그러면은 조금 더 나눠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반감기를 활용했을 때 사실은 그전에는 기대감이잖아요. 네. 그리고 반감기 시작된 이후에는 실제로 공급이 줄어들면서 나오는 변화에 주목을 그렇죠, 하는 거고요. 그렇죠. 네. 어느 쪽에서의 이번 반감기에서는 수익률을 좀 기대를 하시는지요? 아, 그렇죠. 왜냐면 이제 지금까지는 그래도 이제 공급이 준다는 거에 기대감인데 이제 실제로 줄으면은 당연히 이제 그때 상승폭이 더 커질 가능성이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수요 쪽은 이제 그 ETF 문제가 있죠, 지금. 네,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ETF가 실제로 승인이 된다. 그러니까 지금은 ETF 승인 기대감 때문에 올랐던 건데 실제로 승인이 되면 진짜로 기관 자금이 막 들어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때 상승폭이 더 클 가능성이 높겠죠. 지금은 아직 기관 자금 못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들어갈 수 그렇죠. 있다 뭐 이런 거니까. 그러면은 추후에 기관 자금이 폭발적으로 들어오면서 변화가 보인다고 했을 때 코인 전체적인 비중을 늘릴 생각은 또 있으실지도 궁금해요. 뭐 일단은 지금 이제 아직은 제가 뭐 10만 USDT 정도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이제 투입을 할 건데 글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추가 자금을 들고 와가지고 투입할 것 같지는 지금은 않은데 또 모르죠. 제가 내년 욕심에 사로잡혀가지고 또 어디서 돈을 들고 갖다 부을지 그건 이제 그때 가서 봐야죠. 사실은 이 코인에 대해서는 그러면은 그것도 궁금해요. 언제 더 사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게 되는 계기의 포인트는 어떤 거세요, 작가님 기준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이제 박스권 이제 재돌파할 때. 네. 박스권에서 사실은 주식은 빠질 때 많이 사시잖아요. 네. 코인은 완전 반대라고 이해를 딱 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첫 매수 포인트는 제가 보기에는 저점을 찍은 다음에 거기서 2배 정도 올라갈 때가 딱 좋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2022년 10월인가 그때 이제 15,500불을 찍었거든요. 네. 그거 곱하기 2 하면 31,000불 정도가 나와요. 그게 언제 뚫렸냐면은 작년 7월 14일에 뚫렸거든요. 이제 물론 그게 완전히 뭐 베스트 타이밍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꽤 괜찮은 타이밍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제 7월 14일에 샀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때 후엔 좀 내려가가지고 슬퍼했을 건데 네. 결국은 10월 말에 큰 돌파가 와가지고 이제 그 가격보다 훨씬 더 올라갔죠.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첫 매수 타이밍으로 굉장히 좋고요. 이제 두 번째 매수 타이밍으로는 그 박스를 이제 재돌파할 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그 4월부터 한 10월까지 계속 이제 비트코인이 25,000에서 한 31,000원 전에 갇혀 있었는데 10월 24일날 그 뻥 뚫으면서 34,000원 쪽으로 넘어갔거든요. 그때 제가 2차 매수했어요. 네. 2차 매수 그때 했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한 38,000원 전리에서 좀 이제 한 3주 정도 횡보하다가 또 뭐 뻥 터졌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43,000 얼마인가 그때 3차 매수를 했어요. 네. 타이밍이 너무 좋으셔서 사실은 이거 고려는 안 해보셨을 것 같은데 손절도 생각하시면서 당연히 하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늘 그 전 박스의 하단 그 하얀 돌파할 때 손절을 보고 있는데 그게 지금 한 35,000불 정도인 것 같아요. 예. 생각보다 폭이 있네요. 예, 왜냐면은 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좀 중장기적으로 가져가려고 하는데 손절을 너무 짧게 잡으면은 계속 이제 사고 팔고 이제 해야 되잖아요. 귀찮잖아요. 근데 이제 그 전 그 박스의 하단이 35,000불이었는데 그 밑으로 떨어지면 이제 뭔가 좀 이제 문제가 좀 생겼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일단 좀 털어야죠. 네. 그래도 전체적으로 코인이 뭐 위험 자산이라고는 하지만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주로 투자하신 작가님의 시선에서는 그냥 이쪽도 바이앤홀딩 전략으로 간다라고 봐도 되는 걸까요? 예, 근데 이제 그 바인 홀딩 전략이 25년만까지만 유효한 거죠.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4년에 한 번 오는 그 얻어맞기에 같이 맞을 생각이 별로 없거든요. 네. 예. 근데 근데 진짜 네. 14년, 18년, 22년 연간 수익률 보면 너무 끔찍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65, 마이너스 75 뭐 이렇게 나오니까 네. 네, 그때는 안 가지는 게 좋아요, 확실히. 네. 홀짝 이런 것도 있나요? 아, 네. 그러니까 그 주식에서도 홀수 수익률이 압도적으로 좋고 짝수가 안 좋은데 네. 코인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의 경우 홀수에 단 한 번도 손실 난 적이 없어요. 올해 180% 아, 올랐으니까요.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2011, 13, 15, 17, 19, 21, 23년 고해 수익률을 보시면은 늘 플러스였어요. 내년이 짝수인데. 가장 최악의 해가 네. 2019년이니까 그때 겨우 35%밖에 안 올랐어요. 그러니까 홀수에 가장 비트코인이 안 좋았던 데가 플러스 35%. 오. 네. 그래서 이제 짝수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네. 짝수는요 네. 한 번은 좋고 한 번은 안 좋아요. 근데 그 이유가 되게 간단해요. 왜냐하면은 4년에 한 번 반감기가 오니까. 아, 정리하면 반감기가 있는 짝수에는 오케이. 그렇죠. 왜냐하면은 그때는 공급이 줄기 때문에 그거는 그 코인 가격에 부스팅을 줄 수밖에 없죠.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12, 16, 20 그리고 아마 24가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때는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12년, 16년, 20년에 다 100% 이상 올랐어요, 코인이. 그러니까 그때 12, 16, 20 중에서 가장 안 오를 때가 120% 올라는 모르거든요. 그것도 많이 오른 거네요. 그죠. 그것도 많이 오른 건데, 근데 반감기가 없는 짝수, 그때 코인이 망해요. 그게 18, 20, 그러니까 14, 18, 22, 그리고 아마도 26 되는 거죠. 오, 그래서 2026년은 여러모로 코인을 보면 안 되는. 그렇죠. 시기가 예. 만약에 되겠네요. 제가 이제 26년에 코인을 가지고 있으면 대놓고 저 앞에서 이제 비웃으면 됩니다. 이 바보야 하면서.